오늘은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대규모 탈북.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실제 탈북민이 접수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대규모 탈북. 평양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가옥에서 최고위급 간부들 몇몇이 긴급회의를 갖고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다. 이것은 혁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고 주동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보위 부장이 으름장을 놓며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 사이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비서, 군 장령, 외교관 출신 등 고위급 간부 수십 명이 한국으로 탈북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실무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들려오는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평양과 다른 도시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좋지 않아져갔다. 보위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간부들이 한꺼번에 탈북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닌 것 같소. 다른 한 실무자가 말을 이었다. 예, 간부들 사이에서 조직적인 연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 겁니다. 조직적 연계라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려. 보위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엄격한 대응 지시를 내렸다.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이동과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아울러 충성심 확인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칠애에 불과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미 수백 명의 주민과 간부들이 입건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간부들의 탈북 사태는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2주 후 평양 고급 주택가에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 한 간부 가족이 총살당했다. 이들 역시 한국으로의 탈북을 기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과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영향. 평양 근교의 한 고급 휴양지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우리 혁명 역량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지휘부와 외교 라인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했습니다. 한 군 실무자가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탈북한 인사들에는 노동당 비서, 군 중장과 대령, 주요 국가 외교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체제에 충성했던 신임 간부들이었다는 점에서 정권에 큰 타격이 되고 있었다. 이번 일로 전반적인 국가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외활동과 안보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른 실무자도 걱정스런 목소리를 냈다. 김정은은 입가를 꾹 움켜쥐었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 정권 주변에 삼엄한 공포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충성을 의심받는 자는 모두 숙청하겠어. 현재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안보를 다잡는 것이 급선무이요. 김정은의 적은 목소리가 휴양지 전체에 메아리쳤다. 그의 다음 지시는 폭력적 숙청이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평양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주민과 간부들이 입건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번에 충성스럽지 못한 이들은 모조리 잡아들였어. 가족들까지 연행해 혹독히 다스렸지요. 한보위부 실무자가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잘했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주민들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 김정은이 다그쳤다. 예, 일부 지역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고 시위 조짐도 보입니다. 강력한 선전 공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전방위적 공포 분위기 조성을 지시했다. 공개 재판과 처형식을 전국에서 열고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까지 철저히 숙청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대외 위협 공세를 펼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양시가지에서는 큰 규모의 공개 재판이 열렸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반역죄로 기소돼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총살형을 선고받고 즉석에서 처형되기도 했다. 참관한 주민들은 전율을 느꼈다. 한편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경 대외 공세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정권의 단호한 결의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발언들로 외신 기사가 도배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청과 공포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동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탈북 동기. 평양 교외의 한 고급 주택가에 사는 리 과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간부 탈북 사건 이후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리 과장 자신도 탈북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제와 인권 유린에 갈수록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삶은 영영 나아지지 않을 거야.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갇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리 과장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최근 정부가 주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종교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그의 크리스천 신앙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 우리 교회 일행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는 탈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주변 일행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철저히 비밀리에 탈북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가혹한 억압과 기본적 자유도 없는 북한 현실에 회의를 느낀 일부 간부들이 탈북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대규모 간부 탈북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리 과장과 그의 일행들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으로 탈북에 성공했다. 한국의 대응 미포. 경고 발령. 안전하게 대피하라. 한국 정부의 특수대기 상황이 발령되자 서울 시내 한 건물에는 긴급히 비상 절차가 가동되었다. 이곳은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었다. 모두 질서 있게 이동하라. 신변 안전을 위협받을 상황이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한국 당국은 북한 정권의 암살조 공격에 대비 탈북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 이동시키고 있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 호위총국 소속 요원들이 탈북자 암살을 위해 한국 내에 잠입해 있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요원들의 습격에 철저히 대비하라. 무력 충돌 시 적극 대응한다. 호위 책임자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일행을 호위하던 국가정보원과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고철책과 탄도 방어시설이 갖춰진 임시 수용소에는 무장한 요원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우리는 국가기밀과 정보자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탈북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자 주변의 모든 요원들이 경계 태세를 가다듬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작정이었다. 며칠 후 국정원은 북한의 암살조가 서울 근교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포착했다. 최신의 무기와 장비를 갖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수도권 일대에 잠복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행동을 개시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실무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는 있나? 무력 충돌 시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 회의를 주재한 원장이 꼬집었다. 예, 정확한 정보를 다각도로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더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고위 실무자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북한 호위총국 요원들은 최신 무기와 폭발물, 독가스 등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 탈북자들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 공격을 가해 일격에 그들을 제압해야겠다. 원장의 심각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해군 특수부대는 북한 암살조 제압을 위한 작전에 나섰다. 수도권 일대에 대기념 탐지기와 첩보 요원들을 투입해 북한 요원들의 활동 궤적을 포착했다. 이내 1대1전을 예상하며 무력 충돌에 대비했다. 광범위한 결과 북한 국방위원회 상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이 모여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생겼어.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소. 김정은이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탈북으로 인해 북한의 국가기밀과 작전 정보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주요 군사작전과 외교, 정보 라인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기밀 작전을 중단하고 암호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참모가 건의했다. 그렇지. 또한 보위부와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 인적 쇄신도 해야 하겠어.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와 보위부 정보기관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단행되었다. 수백여 명의 핵심 간부가 경질되거나 처천되었다. 동시에 대내외 주요 기밀 작전과 통신선이 모두 중단 또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도 충분치 않았다. 이미 북한의 주요 군사 기밀과 정보 지휘 체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과 상호 감시가 만연했다. 이제 우리 내부에 큰 가족 불화가 생겼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 김정은은 착잡한 심정으로 말했다. 탈북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그의 절대 권력도 위협받게 된 것이다. 북한 내부 갈등 증폭.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가에서는 이례적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호위병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한 주민 가정 집에서 고함 소리와 물건 부수어지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신들이 배신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증거를 대라. 건물 안에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한 가정집 식구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가정이 최근 대규모 탈북 사태와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우리는 충성스런 공화국 주민들이여. 아무 죄가 없어. 가장이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식구들에게 지속적인 고문을 가했다. 이내 그 집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평양 전역에서 이런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다. 보위부는 대규모 탈북 사건을 빌미로 주민과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체제, 동요 분자 색출에 나섰던 것이다. 아무런 실상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많은 주민들이 입건되어 체포 고문당했다. 우리는 혁명 전사들이여.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평양 시내 한 호텔에서 한 노간부가 동료에게 하소연했다. 시 입을 열면 큰 코 달릴 터이니 조용히 계세. 동료는 불안한 기색으로 경고했다. 최근 북한 사회 전반에 불신과 공포 분위기가 흘렀다. 김정은 정권이 탈북 사태를 구실로 충성도 의심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권력 약화. 평양의 한 고급 휴양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측근 간부들이 모여 비상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회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이번 대규모 탈북 사태로 우리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큰 동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실무자가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당과 군, 외교 라인에서 핵심 인력이 탈북하면서 주요 국가기밀들이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적 쇄신과 기밀 작전 중단 등 비상조치가 불가피했다. 그 여파로 각 부문에서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상호 의심과 불신이 퍼지면서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설명을 듣던 김정은은 입가를 꾹 문 채 고개를 저었다. 그는 권력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나의 통치 기반이 와해될 수 있어. 김정은이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권력 공백으로 내전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참모들이 경고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어. 김정은의 얼굴에 싸늘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권력 재장악을 위해 최악의 선택을 할 작정이었다. 김정은의 최후 수단. 김정은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인해 그의 절대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군부와 공안기구에 이르기까지 내부 동요가 거스졌고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정권은 붕괴될 수도 있어.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오. 김정은은 측근 참모들을 소집하고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불순분자들을 일소하고 내부 동요를 진압하기 위한 강경책을 지시했다. 모든 반역 혐의자들을 전면 검거하라. 그들과 가족을 모조리 숙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요.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평양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검열과 체포가 이뤄졌다. 수많은 주민과 간부들이 체포되어 참을 수 없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번에는 전 가족을 멸족시키겠어. 그래야만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요. 김정은은 공개 재판과 집단 처형 등 최악의 인권 탄압 정책을 펼쳤다. 평양 시가지에는 처형장들이 들어섰고 반체제 인사 가족들이 무차별적으로 총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숙청으로도 김정은의 입지는 계속 좁아만 갔다. 주민들의 체제 반발과 군부 위반 기미 등 내부 동요는 꼬리를 물고 번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건가? 홀로 남겨진 김정은은 공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에겐 마지막 한 수를 둘 뿐이었다. 과연 그는 쿠데타를 물리치고 남한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사실을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조만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탈북 채널에 따뜻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